욕실 문을 닫고 샤워기를 트는 그 순간, 당신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조금 무겁다고 느끼지만 뜨거운 물로 씻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식사 후 바로 샤워를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욕실 사고 중 상당수가 미끄러짐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신과 혈압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욕실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8세 남성으로 평소 큰 지병 없이 지내셨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셨습니다. 물은 따뜻했고 특별히 힘들다는 느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집에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심장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씻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평소처럼 샤워했을 뿐인데 몸은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갑자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한 번에 수축하거나 확장해버립니다. 욕실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한 방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혈관은 갑자기 수축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곧바로 뜨거운 물을 맞으면 이번에는 혈관이 한꺼번에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면 뇌와 심장은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열 충격, 즉 히트쇼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어지럽다는 느낌 하나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른 채 미끄러져서 기운이 없어서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샤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욕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왜 특정한 타이밍의 샤워가 심장과 혈관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같은 샤워 습관이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특히 70세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이 불편한 궁금증,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샤워기, 같은 물 온도, 같은 욕실인데도 왜 어떤 분은 아무 일 없이 나오고 어떤 분은 어지러움과 실신을 겪게 될까요? 이 차이는 의외로 체력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변해버린 몸의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찬물로 세수를 해도 금방 몸이 적응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심장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온도 변화에 맞춰 빠르게 수축하고 다시 이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이 능력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온도, 자세, 식사 상태에 따라 순간순간 혈압을 조절하는 살아있는 장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이 조절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관으로 몰립니다. 이때 샤워를 하게 되면 뜨거운 물의 영향으로 혈액은 다시 피부 쪽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뇌와 심장은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몸은 이 변화를 재빨리 보정하지만 고령자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샤워를 하면 괜히 더 나른하다거나 머리가 멍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욕실 실신 사고의 중요한 전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와 말초혈관의 감각 둔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이 뜨겁다는 감각이 예전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체온보다 훨씬 높은 물에도 따뜻하네 정도로만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극을 받게 되고 심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문제는 미끄러짐 같은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응급실 통계를 보면 욕실 사고의 상당수가 외상이 아니라 내부 생리 변화, 즉 혈압 급변과 심박수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지기 전에 이미 몸이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샤워 중이나 직후에 이유 없이 숨이 가쁘거나 머리가 띵해진 적이 없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다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니 조심해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은 또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런 생리적 변화가 단 몇 분 만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고가 하필 욕실에서 일어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신의 최근 샤워 습관을 한 번만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거나 극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남일이라고 넘겨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2세의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혼자 해오셨고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가볍게 마친 뒤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늘 그렇듯 바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를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억하신 감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통증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식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급격한 혈압 저하와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 즉 미끄러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쓰러진 후에 바닥에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샤워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가요? 혹시 심장이 약했던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나 질병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입니다. 이분의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뜻한 방, 차가운 욕실 공기, 갑자기 뜨거운 물 서 있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겹쳐 일어났습니다. 노화된 혈관과 자율신경계는 이런 빠른 변화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율신경은 원래 심장 박동, 혈압,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의 반응이 느려지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만 천천히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도 그 전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 자신이 위험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넘어질 뻔한 적은 있지만 아픈 적은 없어요. 어지러운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노인의 실신은 대부분 심장 질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환경 변화, 특히 욕실 같은 밀폐 공간에서의 온도 자세 변화가 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검사상 큰 심장 문제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욕실 실신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샤워 중에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신가요? 그 생각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왜 하필 욕실에서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열과 혈관의 관계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히트쇼크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리듯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욕실 사고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개념. 바로 히트쇼크, 열충격입니다. 히트쇼크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그 집 안을 도는 수도관입니다. 젊을 때 이 관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물의 온도나 압력이 조금 달라져도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은 딱딱해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면 피부의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몸은 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곧바로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시작하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부 혈관이 한꺼번에 확장되면서 혈액이 말초로 몰립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혈압의 롤러코스터. 이것이 바로 히트쇼크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뜨거운 물 때문만 생기지 않습니다. 차갑다, 뜨겁다, 다시 차갑다. 이 반복 자체가 문제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젖은 몸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또 한 번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은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점을 특히 경고합니다. 일부 심장 전문의들은 욕실에서의 혈압 변동폭이 고강도 운동 중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의사들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이 변화를 완충해 줄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실 실신사고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가슴 통증도, 심한 두근거림도 없이 그저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넘어지느냐, 버티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샤워 전후로 유난히 심장이 빨리 뛴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욕실을 나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몸은 이미 히트쇼크의 문턱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위험한 메커니즘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샤워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욕실 사고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늘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이 욕실 사고를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차가운 욕실에서 바로 옷을 벗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나 환기가 잘 된 욕실에서는 방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옷을 벗는 순간 피부가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은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은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곧바로 뜨거운 물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이번엔 반대로 한꺼번에 확장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이 극단적인 변화가 고령자의 심장과 뇌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바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부르니 씻고 쉬자고 생각하시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중요한 일이 진행 중입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샤워를 하면 뜨거운 물의 영향으로 혈액은 다시 피부 쪽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 혹은 식후 실신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노인 응급실을 보면 저녁 식사 직후 욕실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과식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혈액 분배의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샤워 후 갑자기 일어서는 것입니다. 욕조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무 준비 없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은 다리 쪽으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는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 상황에서도 혈압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이 조절이 늦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세 번째 습관을 특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순간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에게 낙상은 곧 골절, 뇌출혈, 그리고 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을 먹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심장과 혈관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피부의 관점에서 샤워 습관의 또 다른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고령자에게는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피부로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피부는 그냥 거치잖아. 심장이나 뇌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고령자에게 피부는 단순한 겉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눈에 띄게 얇아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크게 줄어듭니다. 20, 30대에는 하루에 한 번 비누로 씻어도 금방 회복되던 피부 장벽이 70대 이후에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젊을 때 습관대로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때밀이 수건이나 거친 타월로 박박 문지르며 이래야 시원하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의 상당 부분은 사실 피부를 보호하는 단백질과 지질층입니다. 이 얇은 막은 수분을 지켜주고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강하게 문지르는 순간 이 보호막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당긴다, 가렵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자주 씻거나 더 세게 문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려움, 긁음, 상처, 감염에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흔한 복막지염이나 만성 피부염은 작은 긁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몸에는 전신 감염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일 전신 샤워입니다. 매일 안 씻으면 더러운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후에는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위생을 위해 매일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피부는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의견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전신 샤워는 주의 3회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위만 부드럽게 씻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때도 손으로 거품을 내어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샤워 후에 유난히 다리가 가렵거나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가려움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피부가 그만 씻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피부 문제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상황,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욕실이 왜 더 위험한 공간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혈당 수치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의 감각입니다. 특히 발끝, 발바닥처럼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통증과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욕조에 발을 담그거나 샤워 중에 뜨거운 물을 발에 맞추면서도 그냥 따뜻하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물 온도는 이미 피부를 손상시킬 만큼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사라지면 상처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깊어집니다. 발에 생긴 작은 화상이나 물집은 며칠 뒤 감염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샤워하다가 발을 대었다는 기억조차 없는 분들이 심각한 발 상처로 내원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부 아래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미지근한 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미지근함과 뜨거움의 구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말 것. 반드시 팔꿈치 안쪽이나 손목으로 먼저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온도계로 38도 전후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발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붉어짐, 물집, 작은 상처라도 보인다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몸은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어디로 먼저 확인하시나요? 만약 발이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위험 요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규칙, 바로 333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 혈관, 피부, 당뇨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억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고령자 샤워 지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요약이 있습니다. 바로 3, 3, 3 법칙입니다. 첫 번째, 3은 주 3회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전신을 비누로 씻는 샤워를 일주일에 2, 3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위생이 꼭 필요한 부위만 부드럽게 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보호막을 지키면서도 냄새나 감염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덜 씻는 게 더 깨끗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3은 38도입니다. 샤워물의 적정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38도를 넘으면 혈관에는 이미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해야 몸이 풀리지라는 생각으로 온도를 점점 올리게 되는데 이 습관이 히트쇼크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없다면 팔꿈치 안쪽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3은 3분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은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바른 보습제는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 가려움과 균열을 크게 줄여줍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3분을 피부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샤워를 아무리 잘해도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는 금방 건조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샤워 중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일어나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급변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욕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씻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기억에 남았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주 3회, 38도, 3분. 이 숫자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안전 수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어떻게 더 깨끗이 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욕실에서의 작은 사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훨씬 큰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욕실 문을 잠그지 않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실신이 오면 외부에서는 상황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문을 살짝만 걸어두거나 비상시 바로 열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욕실 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방수 케이스나 간단한 지퍼백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샤워 중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리적 안정은 실제로 혈압 변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샤워 전 한마디 약속입니다. 나 지금 씻고 나올게요. 이 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십시오. 이 간단한 약속이 위기의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욕실 사고의 대부분은 조심성 부족이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많지 않습니다. 차가운 욕실에서 바로 옷을 벗지 말 것, 식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씻을 것, 갑자기 일어서지 말 것, 피부를 너무 괴롭히지 말 것, 당뇨가 있다면 발로 물 온도를 재지 말 것, 그리고 주 3회 38도 3분. 이 모든 것은 몸을 젊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욕실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늘 샤워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시작. 당신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은 안전해지는 이야기, 의사이자 동행자로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일상 속 숨은 위험과 해답을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